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올해 환경부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만여 대, 거의 40만 대 이릅니다. 충전기는 약 20만 기, 19만 2천 기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급속 충전기는 17,000기 정도로 아직도 급속 충전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곳곳에, 특히 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단지 같은 데에서는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양적 팽창뿐만이 아니라 질적 관리도 추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정도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차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작년 중반부터 중점적으로 부각이 된 것이 전기차 보조금이 이 외국 업체한테 특히 수입차나 이런데 너무 인센티브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국의 우리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도 작년에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부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50%가 중국산 버스가 차지하면서 모듈까지 차지하면 한 70%까지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특히 이 전기버스 같은 데에서는 보조금 자체가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1억, 또 환경부에서 일반 전기버스 1억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뭐 3억 돈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는데, 전기버스가 중국산이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그 리베이트로서 수천만 원이 오고 갈 정도로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하고 틀리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것이 나오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사실 FTA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제소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종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만 보조금을 주는, 사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중국산 배터리였다고 볼 수가 있죠. 노골적인 자국 산업만 보호를 해주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CATL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국내에서도 이 자국산 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또 우리 산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보조금의 확산 방법이 좀 계속 요구됐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는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4대 중의 세대를 수출하는 수출 지향형 국가인 측면에서 FTA 기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많이 개편안에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산 버스가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기준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근데 중국만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역시 수입하는 전기버스도 인산철 배터리죠. 인산철 배터리는 이 화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대신 가장 큰 문제점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더욱이 재활용 측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도시 광산 산업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는, 한계가 있는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환경부 개편에는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수를, 배터리 효율 계수를 놓죠. 그래서 일정 이상 되게 되면은 보조금을 더 받고,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보조금을 깎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재활용 측면이나 이 기술 개발 측면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번에 에너지 밀도를 반영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특화된 기능, 차별화된 기능 중에서 V2L 기능 같은 특수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모 장치가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이 비상 지역이라든지 전원이 부족한 지역에 전기차가 몇 대 가면은 이 전기차에 충전된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는 V2 로드 기능 같은 거, 즉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ES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강조를 해서 V2 로드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또 수십만 원을 더 받게끔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 개수를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또 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끔 만들어줬고요. 또 정비관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소프트웨어 쪽을 관리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그림은 사후 전기차에 대한 이 관리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 제작사 측면에서 제대로 해주느냐에 대한 이 그림이 많이 이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향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한 가지가요. 요번에 이 개편안 발표를 2, 3주 늦춰지면서 수입차 업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뒤로 물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환경부가 여러 가지 자국 산업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은 직영 정비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도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국내에서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제작사들이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요, 이유가 판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를 해서 국내는 딜러제를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제가 없다 보니까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대한민국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테슬라 자체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 현대기아도 미국에 가서는 딜러제를 운영을 하고 또 딜러들이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따라서 간접적인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이에요. 따라서 환경부에서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의 가중치를 넣은 부분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글로벌 기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물러서면서 그런 부분들 일부 반영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0기 이상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또 인센티브를 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기도 같이 실과 바늘의 관계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강화한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톤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2, 3개월 운영을 하다가 다시 중고차 시장에 내팔면서 비싼 비용을 받아서 수백만 원씩 차주들이 이익을 나누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가 큰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의 일부를 개인이 착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제도였었는데, 이번에 2년마다 이 1톤 전기 트럭 보조금을 주던 부분들을 5년으로 늘려서 보조금을 수시로 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다른 이 차종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BYD에서 올해 상반기에 국내 시장에다가 1톤 전기 트럭을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인정을 다 받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높은 보조금을 역시 국내보다도 해외 기업에다가 많이 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의 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입니다. 의미도 있고요. 또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자국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보된 개편안이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협회장 맡으면서 일반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부분들을 전문가들 사이에 의논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바꾼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더 국내의 전문가들,
일선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완벽한 개편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잘한 개편안,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